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형 단원을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도형을 왜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배울까요? 책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형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뭐를 이해하기 위해서냐면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가 공간이죠, 그죠? 자, 여기를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간에 있는 도형을 보통 우리가 무슨 도형이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입체 도형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1학년 2학기에 도형 단원을 배우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도형의 기초를 배우시고 그 다음은 평면 도형, 그 다음에는 입체 도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체 도형을 배우는 것이 도형의 제일 마지막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도형은 여기서 적고 닿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입체 도형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자, 그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셨어요? 자, 제일 처음에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이 모여서 뭐가 생긴다? 자, 선이 생긴다고 배우셨죠? 그 다음에 선이 모이면 뭐가 생길까요? 자, 바로 면이 생겨요. 자, 그리고 면이 모이면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입체 도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체 도형을 이루기 위한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다? 점, 두 번째 뭐다? 선, 세 번째 뭐다? 이 면을 자,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느냐면 자, 바로 도형의 3요소라고 배우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도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3요소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은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뭐냐면 여기는 도형 같은 경우에는요 모양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크기가 뭔지를 구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우리가 중학교로 좀 합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 우리가 도형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바로 도형의 관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관찰은 뭐냐면 모양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관찰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양뿐만이 아니고 크기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바로 관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하신 게 뭐냐면요. 저는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크기가 있을까요? 있다고요? 있다고요? 자, 점은 크기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 선은 크기가 있을까요? 네, 선은 크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의 크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뭐라고 배우셨냐면 바로 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다음 면은 크기가 있을까요? 네, 있죠. 자, 그러면 면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우리가 넓이라고 부릅니다. 자, 입체 도형은 크기가 있을까요? 있죠. 네, 그래서 입체 도형의 크기는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라고 배우셨냐면 부피라고 우리가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도형은 뭐였냐면요. 도형이 나왔을 때 그 도형의 이름이 뭔지 그리고 그 크기가 뭔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점은 크기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점은 없을까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점은요, 선생님 점 크기 있잖아요. 자, 이렇게 딱 찍으면 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점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래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래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앞에 있으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 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래알이 한 1km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래알은 보일까 안 보일까? 그건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1km 바깥에 있는 자, 바닷가에 가면 해수욕장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모래사장. 자, 모래사장은 보일까 안 보일까? 그렇죠. 1km 밖에서도 해수욕장 모래사장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점이 모여서 우리가 나중에 입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점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자, 존재는 해요, 안 해요?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근데 크기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뭐냐면 자, 점은 크기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존재는 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요. 예, 그래서 존재한다는 말은 뭐가 있게 되냐면 바로 위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를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자, 바로 좌표라고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형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점이 되고, 점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좌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배울 게 뭐냐면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내분점이나 외분점에 뭐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좌표를 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좌표를 우리가 찾는 것이 점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좌표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뭡니까? 자, 점은 항상 무슨 짝으로 나타난다? 순서쌍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x값이 정해지고 y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순서쌍 하나가 점 하나를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점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이 모이면 선이 생기나요? 생길까? 예,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이 보세요. 점이 여기 막 흩어져 있어요. 자, 그럼 선이 생길까 안 됩니까? 안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선이 생기냐면요. 이게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만 뭐가 되겠다? 이 점이 무수히 많이 모이면 바로 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선이 생기게 되냐면 규칙이 있어야지만 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걸 뭐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식 중에서도 무슨 식을 나타낼 수 있냐면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도형하고 고등학교 도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아까 중학교 도형은 목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형의 관찰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우리가 도형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이 도형을 우리가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식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형을 뭐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냐면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3단원의 제목이 뭐다?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도형의 방정식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면요, 뭐가 제대로 돼야 되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도형의 관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관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형이 나왔을 때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요. 자, 그 붙여주는 건 뭐라고 불렀어요? 도형에서는? 네, 정의라고 부릅니다. 자, 뜻을 정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은 뭡니까? 그렇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성질들이 있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각의 크기가 같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정삼각형의 경우는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60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지만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살짝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은 중학교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어요. 자, 하나는 뭐였죠? 그렇죠. 선이 쭉 뻗어나가요. 스트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고든 직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선만 하면 어떻게 될까? 똑바로 한 거면 휘겠죠, 그죠? 그래서 휘는 걸 웨이브라고 해서 우리가 곡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직선에는 또 세 가지가 있다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직선은 점이 두 개 있으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게 바로 직선이거든요. 자, 그런데 양끝점이 정해져 있는 직선이 뭐다? 선분. 그리고 한쪽 끝만 정해져 있고 한쪽으로는 무한히 나가는 무슨 선? 반직선. 그리고 두 점을 지나서 양쪽 끝을 한없이 뻗어나가는 선을 무슨 선이라고 하냐면 바로 직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분은 우리가 기호로 나타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위에다가 우리가 화살표가 없는 짝대기를 올려주시면 이거 바로 선분이 되는 거고, 자, 반직선은 한쪽으로만 나가는 거 맞죠? 그래서 시작점과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반직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선회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다가 직선 표시해 주시면 이게 직선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뭐였다? 선분이었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 선분의 길이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것을 중학교 때 배우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곡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곡선을 여러분 어떤 거 배우셨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네, 크게 두 가지 배우셨어요. 자, 하나는 뭘 배우셨냐면 자, 원을 배우셨습니다. 맞습니까? 원의 뜻은 뭐죠? 그렇죠.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2단원에서 뭘 배우게 되냐면 도형의 원의 방정식을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학년 때 여러분들 2차 함수 배우셨죠? 그래서 2차 함수는 그래프로 뭐가 나오냐면 포물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대표적인 곡선으로 두 가지를 배우실 겁니다. 하나는 뭘 배우셨냐면 원, 하나는 뭐다? 포물선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아까 크기를 뭐라 불렀습니까? 길이라 불렀었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과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준까지는 사실은 뭐의 길이? 직선에서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걸 배우시게 되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적분을 배우시게 되면 여기는 곡선들도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에서 최종의 목표가 뭐냐면 바로 이 선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이 모이면 우리가 면이 생기잖아요. 근데 선이 모인다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내가 직선을 두 개를 그었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때, 자, 직선이 두 개가 만나면 뭐가 생기는 거죠? 자, 교점이 생기는 거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면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죠. 그래서 직선이 적어도 몇 개가 있어야 된다? 3개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직선으로 둘러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러싸여야지 뭐가 생기는 거다? 바로 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 면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배우셨어요. 자, 하나는 뭐로 배웠었냐면, 자, 전부 다 뭐로 둘러싸였다? 그렇죠. 직선으로 둘러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둘러싸이면 뭐가 생기게 되냐면요. 이렇게 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 각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곡선끼리는 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끼리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우리가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배우셨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다각형이라고 배우셨고요. 다각형에서 가장 기본되는 도형이 뭐죠? 네, 바로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다각형에서는 삼각형의 성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삼각비 중3 때 배우셨죠? 고등학교 2학년에 가면 삼각함수라고 하는 걸 배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삼각함수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도 사실 어떻게 되죠? 하나의 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채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여기에 있는 원의 넓이 내는 공식도 배우셨습니다. 자, 뭐라고 배우셨죠? 자,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형에서는 공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각형이었고요. 그래서 면은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온 것이 원인데요. 이건 선에서 원이 되는 거고 이건 안쪽을 뜻하는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원을 좀 쪼갰었습니다. 자, 어떻게 쪼갰죠? 원이 이렇게 써요. 자, 중심이 있죠? 자, 원이 있는 두 점을 연결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중학교 때? 네, 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개의 반지름과 이 호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뭐라고 배우셨죠? 예, 바로 부채꼴이라고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도 그 호의 길이와 이 부채꼴 넓이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지만, 자, 면의 크기를 뭐라 불렀다? 넓이라 불렀죠.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것이 다각형의 넓이와 나중에 원의 넓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여기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입체도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체도형은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마지막 단원에 있었던 입체도형이었거든요. 그럼 입체도형은 어떻게 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배우셨어요. 자, 그리고 저 설명이 조금 빠진 게 있네요. 자, 우리가 면은 다각형하고 원으로도 나누지만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자, 평평한 무슨 면과 자, 평면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구분 무슨 면이다? 공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평면 같은 경우에는 뭐가 평면이냐면 이 지금 칠판이 우리가 평면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공면은 뭐가 공면이 되냐면 이렇게 휜 면이 뭐다? 공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는 다각형하고 원으로도 나누고 있지만 모양상에서는요 평면하고 무슨 면이다? 우리가 공면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체 도형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입체 도형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면으로 둘러싸인 게 무슨 도형이다? 입체 도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다각형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이런 입체를 뭐라고 배우셨냐면 다면체라고 불렀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정다면체도 있고요, 맞죠? 기둥도 있고 막 그렇게 됐었거든요. 자, 다음 기회에 중학교 도형도 복습을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면체 말고 이제 곡면으로 둘러싸였는데, 곡면으로 둘러싸였다기보다 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서 나온 입체 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형을 무슨 체라고 하냐면 회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면체하고 회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아까 관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곽휴지가 있네요. 자, 휴지 좀 개놓고. 자, 그럼 이거는 자, 입체 도형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 이름은 뭐죠? 예, 요거는 뭐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하면 이게 기둥 모양으로 생겼죠. 근데 이게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걸 무슨 도형이라고 부르냐면 사각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입체는요, 면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면의 개수로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면의 개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얘를 우리가 육면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도형이 나오면 이런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크기, 자, 입체 도형의 크기가 뭐였습니까? 부피죠. 그래서 부피는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제3단원 뭐다? 도형의 방정식이고, 고등학교에서는 목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규칙을 식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3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의 제목이 일단은 뭐다? 평면 좌표죠.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어디 있죠? 그쵸? 점은 아까 크기가 없었어요. 근데 존재하기 때문에 위치가 있는데, 바로 그 점의 위치를 뭐라고 한다? 좌표라고 합니다. 근데 평면 좌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2차원이죠. 그래서 여기 면 위에다가 나타내는 거고요. 그럼 평면 좌표가 있으면 무슨 좌표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도형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공간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도 이렇게 점이 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것은 공간 좌표라고 하는데, 요건 2학년 때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2단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죠. 아까 점이 모이면 뭐가 생긴다? 네, 바로 직선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직선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한데, 직선의 방정식은 사실은 중학교 2학년들도 배우셨어요. 몇 차 함수에서? 네, 1차 함수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포물선 보이시죠? 이 포물선은 몇 차 함수다? 예, 2차 함수예요. 그래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바로 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단 주의점, 직선은 모두 다 1차 함수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직선이 모두 몇 종류가 있냐면, 자, 중학교 때 배우셨죠? 몇 종류? 3종류입니다. 뭐의 개수에 따라서 나눴죠? 그렇죠. 절편의 개수에 따라 나눠요. 그래서 1차 함수는 보통 무슨 절편과 무슨 절편? 1차 함수는 자, 좌표평면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1차 함수 맞죠? 그래서 x축하고 만나는 점 x좌표, y축하고 만나는 점의 y좌표. 자, 이것을 x절편, 이걸 y절편이라고 하는데, 절편이 두 개 다 존재를 하는 것이 보통 1차 함수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절편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건 무슨 절편만 있는 경우죠? 예, y절편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 1학년 2학기 때 배울 건데, 그 상수함수라고 나중에 부를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무슨 축하고 평행하다? 예, x축하고 평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1차 함수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x축하고 평행하는 우리가 직선이 있었듯이, 우리가 이번에 x절편만 있는 자,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런데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함수는 원래 x 하나에 y 몇 개? 한 개씩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x에 y가 몇 개씩 연결된다? 2개씩 연결되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라기보다는 이 세 종류로 나눠서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목표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물선은 말 그대로 아까 몇 차 함수였죠? 2차 함수였죠, 그죠? 그래서 2차 함수. 그리고 나중에 1학년 2학기에 무리함수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이 포물선을 원래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렇게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한 우리가 포물선을 그리잖아요. 근데 포물선이요, 이렇게 옆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1학년 2학기 때는 무슨 함수하고 연결이 되냐면 무리함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우리가 식들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 3단원의 제 세 번째 챕터, 자, 그 제목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원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책의 제 3단원의 제목이 뭐가 되냐면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습했던 것이 도형의 상분소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점, 선, 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점과 선에 대해서 우리가 그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고등학교에서 뭐로 나타내는 거다?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원 잘하려고 아마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뭐를 좀 복습을 잘해야 된다? 바로 도형의 관찰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설명 듣고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들 보면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면 혹시 중학교 때 책이 있거나 공식집이 있는 경우는 다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